나의 전공은 천문학이다. 미국 유학을 천문학 박사과정으로 왔으나 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석사로 마무리하고 인더스트리에 뛰어든 케이스이다. 퀄 시험 실패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놨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면 되겠다. 박사 퀄 시험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미국의 박사 퀄 시험은 박사 자격을 주는 시험으로 통상 미국에서는 학사 졸업 후에 바로 박사과정을 입학해도 되기 때문에 석사 졸업 시험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퀄 시험은 학교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며 보통 박사 입학 후에 2년 뒤에 치러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학교에 남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 특히 F1 비자를 받고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에 온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바로 가방을 싸고 한국으로 귀국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유학생들의 마음을 더 긴장시키는 이유이다. 퀄 시험을 치르는 모두가 그렇듯이 가방 싸고 쫓겨나는 퀄 시험에 떨어질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까지는 미리 생각할 여유도 생각해서도 안 되는 케이스였고, 나는 퀄 시험에서 떨어져서 학교에서 킥아웃 됐을 때 당연히 취업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나는 그 당시 내가 퀄 시험을 치를 때쯤에 박사과정 졸업을 앞둔 그 당시 미국인 남자친구가 있었고, 나는 퀄 시험을 마치고 그리고 그 친구는 박사 졸업을 하고 그의 여름방학 때 결혼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 원래 계획은 결혼 후에 나는 박사 월급으로 살아가고 그 친구는 포닥을 구하면서 미국에 그리고 어디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 포닥이지만 구해지는 대로 그곳에 가서 포닥 월급으로 살아가서 롱디를 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내가 퀄에 떨어졌을 때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이렇게 끝났다고 미련 없이 미국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는 슬프게도 학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 모은 돈이 없어서 각자의 포닥이나 박사 월급으로 결혼 전과 똑같이 생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내가 퀄에 떨어져서 월급이 끊긴다는 것은 정말 재정적으로 크나큰 어려움이었다. 또한 비자 문제도 당연히 어려움이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내가 미국에 머무는 것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이다. 그 당시에는 특히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많은 이민자들은 엄청난 불안감을 가졌던 시절이었다. 학교에서 킥아웃됨과 동시에 나의 학생 비자는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시간은 정말 안 남은 상황이었다. 특히 8월에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들어가면 나는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 가지 방법은 한국에 가서 남편이 시민권자로 초청을 해서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는데 비자를 기다리는 기간이 1년도 넘고 불확정성도 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먼 롱디 자신도 없었다. 내가 과연 미국인 남자친구와 이 나이 먹고 확신을 갖고 롱디를 할 수 있을까? 당장 나의 앞길도 완전히 끊긴 상태인데 퀄에 떨어진 충격을 갖고 이미 늦은 나이에 한국 들어가서 어떻게든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취업에 애쓰고 또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냥 우리의 연애도 한낱 꿈으로 끝나고 자연스럽게 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고민 끝에 결국 선택한 것은 학교에 사정을 해서 내 졸업을 늦추는 것이었다. 우리 학교는 퀄이 떨어진 학생에게 이미 이수 과목을 다 이수하였고 연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석사를 주는 것을 허용하였다. 사실 이마저도 허용 안 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럭키했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없으면 결국 사용하진 않았지만 OPT 옵션도 없었을 테고 취업할 때 이력서에 미국 석사라고 넣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쨌건 학생 비자 기간 끝나는 시기를 늦추고 한국에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다녀온 이후에 학생 비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하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법을 택했다. 내가 미국에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선택했다. 석사 졸업 후에 OPT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취업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졸업 후 3개월 만에 취업을 하는 것은 내 실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나마 배우자로 인한 영주권 신청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실 영주권 신청비 1,500불가량도 우리에게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선임할 재정은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정말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면서 서류를 전부 다 작성해서 제출하고 미국에서 떨면서 무직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 신청부터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6개월 정도 걸려서 상대적으로 짧긴 했지만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늘 노심초사했던 것 같다. 나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영주권을 받고 드디어 법적으로 미국에 거주가 가능한가 동시에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나의 첫 직장은 1년 반 후에 구할 수 있었다. 긴 과정이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당연히 몰랐고 아이도 없었기에 정말 풀타임으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전공과 다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물론 학교에 있을 때부터 준비했으면 졸업 후에 금방 구했을지도 모르지만 내 삶이 이렇게 될 줄은 당연히 몰랐다. 그나마 OPT가 아닌 영주권 프로세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어도 미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던 것이지, 그게 아니면 정말 학과장에게 사정사정해서 졸업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이었는데 나는 남편이 한국말을 못하는 미국인이었어서 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사실 그 당시에 돈이 너무 궁해서 학과장에게 나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학교에 남아서 다음 학기에 수업 전기라도 좀 할 수 없을까 부탁했는데 대답은 힘들 것 같다면서, 그리고 돌려 말하긴 했지만 너희 나라로 그냥 돌아가면 되지 않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비참한 마음이었다. 결국 내 실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 등 돌리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나는 남편과 CC였고 오피스 메이트였는데 친한 사람에게만 알리는 비밀 고지를 해왔기 때문에 학과장이 내 상황을 모르는 것도 사실이었다. 물론 교제 사실을 그 당시에 얘기했으면 학과장 반응이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학과에서 컬을 떨어져서 킥아웃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남편도 이미 졸업 즈음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런 구질구질한 말까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내가 다시 돌아가면 글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생각을 다 오픈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나는 이미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1년 반 동안의 구직 준비는 길고 지루했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이 짧았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 준비 하나도 없이, 또 한국에서 사회생활도 경험이 하나도 없었던 나는 코딩, 파이썬, 머신러닝, 통계, SQL 훑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고 이력서를 위한 포트폴리오, 네트워킹, 인터뷰를 위한 영어 스피킹 연습,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한 일 정리 등등등 많은 준비를 했다. 육아를 하면서는 절대 불가능한 여정이었다는 걸 잘 알기에 늦은 나이인데도 임신을 미루면서 공부만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없었다. 기회가 되면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얘기해 보려고 한다. 하지만 결론은 정말 많은 것이었고 쉽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공부해야 될 것은 사실 더 많아지고 있는 기분이다. 그만큼 이 영역이 참 다양한 스킬셋을 원하는 분야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모델링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했던 천문학자 일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을 한 후에 모델 분석이라는 꽤 유사한 일을 하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일이 참 재미가 있다. 이번에는 단지 우주의 신비에 대한 호기심이 아닌 좀 더 다양한 분야를 위한 일이라는 큰 차이점을 빼고는, 물론 논문을 쓰지 않는다는 큰 차이도 있다.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미래도 어떻게 될까 생각하며 아직까지 진로를 계속 고민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나의 인더스트리 첫 잡이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이 꽤 좋았다. 특히 미국에서의 데이터 과학자는 끊임없이 회사에 관심을 받는 직업이라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다. 사람마다 다 적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다양한 직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른 일을 하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름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데이터에 관심이 많고 그것이 또 나의 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기회를 탐색해보길 추천한다. 참 매력있는 직업이다.
특히 미국에서의 잡을 희망하고 있다면 더더욱이 추천한다. 그리고 아직도 전문가로서는 너무 비기너의 삶이지만 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채널을 만들었다. 최근에 꽤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인들의 소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나의 2번의 회사 생활 동안에 한국인 데이터 과학자를 회사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일인으로서 한국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미국에 더 많아지는 날을 고대해 본다. Do you want to go see the water? I'm not looking for parking.